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분을 초대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오늘 이거 뭐 천당과 지옥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참 요동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저한테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인가요? 예, 저는 기회고 보통의 사람들은 계좌가 녹아가는 그런 시절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문 대표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예. 개인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좀 호기심이 매우 좀 증폭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글로벌 증시의 급락의 원인입니다. 자, 원인과 진단이 매우 좀 중요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엊그제죠. 엊그저께 급락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증시 오늘 약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좀 논리적으로 좀 흐름을 좀 쭉 설명할게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 우려부터 해서 뭐 엔캐리, 원와인딩, 뭐 리스크 등등 되게 많은데 이번 그 위기의 그 여러분들 원인은 달러 유동성이 축소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의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변동성 리스크가 지금 크기 때문에 빅스가 30 정도 있는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향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그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 주 8월 16일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원인이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부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그 해결책을 연준이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일일비하지 말자.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금의 변동성을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멘트 중간중간에 경기 침체보다는 유동성이 문제다. 네. 경기 침체, 지금 미국은 괜찮다. 오히려 유동성이 문제다.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네.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그런 구조랑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양쪽에 엔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연준발 유동성, 왼쪽은 재무발 유동성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금리가 5% 이상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는 유동성이 연준발 유동성은 사실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QE보다는 오히려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재무부가 쉽게 말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재무부발 유동성이 좀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연준발 유동성이 동시에 나오면서 재무부발 유동성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어떤 교체 시기에서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무부발 유동성이 감소했다. 네. 결국 국채의 수급에 의해서 좌우될 텐데 네. 그게 금리하고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 7월 17일 날이 시장의 피크였잖아요. 근데 7월 17일 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CPI, 6월 CPI가 헤드라인 수치가 그 마이너스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상으로 접어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그 미국의 이제 그 유동성 상황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부분 금융 상황이라는 거는 그 엄청난 이제 그 금리 기준하에서 레버리지를 하고 헤지 펀드를 뭉쳐 플레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존의 그 포지션이 변화가 되는 형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시중 유동성이라는 거는 지급준비금인데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왜 시중 유동성이 떨어지냐면 실제적으로 그 시중 유동성을 저는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보는데 지급준비금의 이제 등식은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자산 이꼬르 부채지 않습니까? 자산은 소마 계정이고 대출이고 그 부채는 지급준비금에 뭐 여가입피가 있고 TJ 계정이 있는데 지준을 이제 저 등식에 따라서 보면 소마의 대출에 영래포랑 TJ를 마이너스하면 되는데 소마 계정은 QT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등식에 따르면 지준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출을 보면 이제 재할인 창구랑 BTFP가 있는데 BTFP라는 건 작년에 그 기억을 돌아보면 SVB 사태가 터졌을 때 긴급 유동성 그 지원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빌렸을 때 높은 금리를 빌렸을 때 금리가 싸지면 비싼 금리는 갚아버리고 다시 싼 금리를 받잖아요. 대출 대환, 그렇죠. 상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좀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BTFP 지금 잔고가 1,100억 정도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만기지만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굳이 저 비싼 금리를 내면서 대출을 유지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저 대출도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영래포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간단하게 논리적 비용만 설명하면 3개월짜리 비일의 그 금리가 영래포 기준금리보다 높게 유지돼야 돼야지 영래포 잔고에서 시중 유동성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도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영래포 잔고가 올라가요. 그럼 시중에서 다시 유동성이 빨아들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TJ 계정은 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재정 지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7월 30일 날 FOMC 말고 가장 중요한 발표했었는데 QRA라고 해서 분기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서는 자금 조달 형태보다도 TJ 계정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게 있는데 기존의 발표에서는 TJ 잔고를 7,400에 7,500원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3분기 말에는 8,500원까지 유지하겠다. 그러면 TJ 잔고를 1,100억 정도 증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알겠는데 프레드라고 하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을에서 이제 자료를 매주 내는데 거기 보셔도 지금 지준이 3조 2천억이 깨졌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SVB 사태가 터졌을 때 3조가 가까워졌을 때 은행 리스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위기보다는 그리고 그러니까 엔화의 캐리 어나인드보다도 지금 사실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연준의 계정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양방향을 다 세분화해서 보도를 해도 유동성이 줄고 있다. 예.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의 급락이 경기 침체나 엔캐리 리와인드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리 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다. 네. 자, 그렇다면 곧바로 이제 반증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동성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늘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네.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아까 뭐 TJ 계정 얘기하셨는데 결국 재무부의 금고잖아요. 네. 재무부 금고는 또 연말 되면 계절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언제 나타날 거며 그게 나타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일까요? 일단 재무부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재정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무부발 유동성은 기대하기 힘들고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연준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더라도 시장은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이제 먼저 발작을 일으키죠. 그런데 연준은 바로 대응하기보다도 시장이 더 크게 발작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금융 자산이 주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그 자산의 보유 비중 50% 이상이 주식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도 쉽게 자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연준은 그 민첩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연준이 뭐 금융시장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빅스가 전일에 피크를 치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0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빅스가 19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그 시스템 리스크는 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주 8월 16일 금요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 아마 시스템 리스크에 따른 매도서가 연동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약간의 우려감이 있지만 네. 사실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지금 유동성이 말라 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착시 현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유동성이 줄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인다. 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연준이 뭔가 나섰다. 네. 자, 행간에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이 뭐 긴급 회의를 할 거다. 저 사석에서 문 대표님 저한테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되게 긴급했었는데 네. 연준의 긴급 회동 가능성, 네. 더 나아가서 9월 달에 우리 뭐 빅스텝까지 얘기 나오는데 네. 이런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은 진정이 될까요? 예, 일단 뭐 저희가 가까운 시점에 코로나 때 그때 그 연준이 이제 빅스텝으로 금리를 떨어뜨렸던 상황을 보면서 연준이 먼저 액션을 했을 때 바로 시장 반등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 시장 또 미국하고 통화 싸움을 딱 맺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탠딩 레포 그다음 피마를 통해서 이미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정 체제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금융시장에서 직접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달러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마 계정의 QT는 테이퍼링이 됐지만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5월 달에 QT 테이퍼링이 600억에서 사실 시장 기대보다 더 많이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연준도 시장의 유동성을 이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도 그나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QT가 그러니까 최소 요구 지급 준비금 수준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QT도 제가 봤을 때는 그만 이게 스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은 연준에서 지금 양쪽으로 찌르고 있는 QT도 아마 곧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을 풀어서 유동성이 경제를 살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그동안 많이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되돌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좀 사고 싶었던 빅테크라든가 이런 좋은 주식을 좀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조정은 제가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된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나눠야 되는데 그 사이에 대난등은 있거든요. 1차 조정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연준에 대한 그런 유동성 정책이 잘 진행이 되면 대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9월 달에는 유동성이 축소하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4분기는 저는 주식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기를 좀 현명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타임라인을 보니까 지금의 조정이 연말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결실을 쳐주기 위한 상당히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쭉 주셨는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8월 달 잭슨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년마다 잭슨홀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잭슨홀은 어떨까요? 근데 잭슨홀이 오기 전에 저는 연준이 먼저 움직이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연준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 전에 연준이 아마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상당히 크랙션이 있다면 연준이 움직일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문스타 인베트먼트 문장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